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설마 했는데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네, 당장 그 영향이 한반도 정세와 우리 경제에까지 미치게 됐는데요.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또 어떤 계산을 할까요? 네, 한층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오상현 기자가 전망해 봅니다. 지난 22일 북한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만 짧게 언급하면서 미국이 북방 영토 문제를 고리로 러시아 압박에 일본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뜻 보면 러시아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약소국의 자주권을 무력으로 짓밟은 러시아의 행동은 언젠가 북한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대외 정책의 가장 핵심은 반제국주의, 자주입니다. 이 행위는 제국주의적인 행동과 사실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북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이 그렇게 썩히 쉽지는 않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틈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을까? 북한은 머지않은 시기에 무력 시위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군사 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하는 도발을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위험한 추가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미 예고한 대미 행동, 즉 중단했던 핵 활동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월에 고강도의 대미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내놓은 답이 없거든요. 그럼 조만간 다시 무력 시위를 재개할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고 이미 금년 1월부터 대미 압박으로 전환한 전략 일환으로 봐야 됩니다. 무력 도발의 수위 역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면밀히 계산해가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ICBM급의 이제 고강도 도발은 이 주목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아마도 좀 상황 전개를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안으로 압박을 가하고. 북한 군부와 사회의 긴장과 통제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군사 동향 전 과정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다음 행동과 시점까지 쪽집게처럼 예측한 미국의 정보 역량을 새삼 실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라든가 전자장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러시아의 군사 동향, 군사 움직임을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북한 아마 내심 놀랐을 거예요.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무기와 전술 개발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연방으로부터 탈퇴할 당시 핵탄두 약 170개, ICBM 약 1,700개로 세계 3위의 핵 무기 보유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1994년 안전보장과 경제 원조를 약속받고 핵무기를 포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핵 포기의 대가로 안보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약속 또한 믿을 게 못 된다는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보를 보장하는 그런 서방의 그 문서나 협정이라는 것은 결국 휴지 조각이다. 앞으로도 이 자국 자신의 그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력갱생 또 자신의 그 핵개발, 핵보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제재를 받고 대신 핵무기를 포기하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 우방 사이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입장은 저마다 다릅니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긴밀한 경제 협력을 유지해온 중국으로서는 러시아를 두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 나라 모두 미국의 압박과 제재에 직면해 있다는 점, 한미일 3국의 공조가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중러의 대미 전선도 강화되고 신냉전의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북한의 연대는 더 강화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모두 지금 고립으로 가고 있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북 영향력을 확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촉발된 미러의 충돌로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졌고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 난항에 빠졌습니다. 경제와 안보 위기를 관리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차기 행정부 앞에 놓여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요즘 북한은 온실농장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하다네요. 네, 북한 전역에서 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면서 독려하기도 하고요. 방송과 신문에는 관련 내용이 연일 이어진다고 합니다. 온실농장 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박철현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지난 18일 함경남도 함주군에선 연포 온실농장 착공식이 대대적으로 열렸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인 모습을 잇따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SUV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한 손에 담배를 쥔 채 간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요. 첫 삽을 뜬 뒤에는 굳게 진 주먹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연포 온실농장 건설 착공식을 기념하여 직접 발파 단추를 누르시었습니다. 발파 단추도 직접 눌렀는데 행사 내내 한박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가요? 이건 어떤 상황이죠? 행사 직후 SUV에 탄 김 위원장이 썬루프로 상체를 내밀고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이 우르르 달려와 김 위원장 차량 주변을 에워쌉니다. 착공식장은 당의 믿음이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고 당 중앙을 받드는 길에 인생에 가장 감 높은 영광이 있다는 인민군 장병들의 투철한 신념을 과시하는 격정의 도가니로 마했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 장면을 드론까지 동원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참가자들이 한 줄에 90명 안팎, 150줄 넘게 펼쳐지는데 이날 행사에 동원된 인원만 10,000명이 훌쩍 넘는 셈입니다. 네, 스킨십을 유도하면서 과업 관철을 독려하려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이곳을 시찰했는데 20여일 만에 다시 찾아 각별한 관심을 내비쳤습니다. 몇 달 후면 인민을 위한 세계적인 농장이 펼쳐질 거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인민들에게 사철 푸르싱싱한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온실을 많이 건설하고 남새 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계획안을 토대로 위성사진에서 넓이를 계산하면 전체 부지가 약 380만 제곱미터, 축구장 530개에 달하는 면적으로 추정되는데요. 농장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학교, 문화회관도 지어 새로운 농장지구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이 이 온실농장 건설에 특별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이곳이 얼마 전까지 군사시설인 연포 비행장이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일대의 과거 위성사진을 보면 수십 대의 전투기가 늘어서 있고 중화기로 보이는 물체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작년 3월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전술 유도탄 2발도 바로 여기서 발사했습니다. 지금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 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대규모 군사 시설을 채소 농장으로 바꾼다는 말이군요. 네, 인민을 위해 군사기지를 내줬다는 건데요. 북한 매체는 이 점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의 애민 정신을 선전하고 감격해하는 주민들 반향을 연신 보도합니다. 청비서단지께서는 함경남도 인민들의 식생활 보장을 위해서 중요 군사기지도 서슴없이 인민을 위한 행복의 터전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설 연휴 승마대회가 열렸던 미림 승마장도 원래 기마부대 훈련장이었던 곳을 민간 체육시설로 전환해 김 위원장의 인민사랑을 강조했었는데요. 온실농장 건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건설은 인민군이 맡고 완공 예정은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로 제시했습니다. 당 창건 기념일까지 이제 230여일 동안에 온실농장을 완공하자면 말 그대로 새로운 연포 창조 정신, 연포 불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북한 방역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는 이른바 선진 방역을 언급하기도 했었잖아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북한이 대규모 검역시설을 설치한 평안북도 의주비행장 부지에 중국에서 들여온 화물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가 공개한 지난 22일 의주비행장의 위성사진을 보면 곳곳에 컨테이너 박스로 보이는 화물이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쌓아뒀던 화물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정황도 포착되나요? 지난달 21일 사진과 비교하면 기존에 있던 화물이 자리 이동 없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요. 38로스는 화물이 외부로 반출된 징후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의주비행장 내 검역시설에서 소독을 한 뒤에도 한 달 넘게 잔류 바이러스가 사멸할 때까지 대부분 야외에 그냥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건 지난달 16일로 그 후 매일 열차가 오가는 만큼 쌓이는 화물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어느 시점에서 이 화물을 활용할지도 주목됩니다. 네. 코로나19 방역에 여전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백신 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엔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배정했던 미국산 노바백스 백신 25만 2천 회분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코백스가 배정받은 국가에게 11일까지 수용 의사를 밝히도록 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거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달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를 해서 북한의 방역 지침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 수단과 방법들을 우리식으로 연구 도입하고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도내전 탐구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먹방도 많지만 요리 프로그램이 참 많고 다양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북한은 어떨까요? 오늘은 북한의 요즘 쿡방, 요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은 아니지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요리 프로그램 자주 즐겨보세요? 즐겨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스토리가 좀 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불안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저도 즐겨보는 프로그램 가지고 보고 있어요. 네, 남인희 씨는 평양에서 요리를 전공하셨잖아요. 요리사시기도 했고요. 네. 이제 남한에서는 그 어떤 굉장히 많잖아요. 요리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삼시세끼 같은 자연을 즐기면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네,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 평양 요리사 처음 봤어요. 요리 솜씨 뭐 맛보고 싶긴 한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저희가 볼 수 있게 SNS나 이런 데에 요리하신 거 올리신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제 요리 실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워낙 이제 엄청 잘하시는 분들만 보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자랑을 해야 되나 막 그러긴 했는데 아무래도 직업병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플레이팅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와, 저게 진짜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직접?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무로 깎은 건데 이제 네, 학교 때 배웠던 거고 이제 뭐 네, 그랬던 걸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만들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저거는 배워가지고 하는 건가요? 북한에서는 데코레이션을 보고 장식 미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과목으로 아예 한 학기 동안 가르쳐 줍니다. 네, 이제 북한 쿡방을 볼까요? 요즘 북한 요리 프로그램이 확 달라졌다는데요. 요리 상식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요리 시간에는 이 낙지 숙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낙지 숙회. 네, 북한에서는 재료를 음식감이라고 하는군요. 북한에서 낙지는 남한의 오징어잖아요. 예전에 평양에서 보던 프로그램이랑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확 바뀐 것 같아요. 저렇게 그 아나운서 분이 그 앞치마를 직접 입고 나오시고 네, 얘기하면서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사복도
예전엔 진짜 위생복 같은 그런 걸 입었었는데 지금은 단추가 이제 지금 제어처럼 2개로 이렇게 있잖아요. 2줄로. 그런 것도 되게 세련되러우시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모자도 굉장히 어떤 외국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쓸만한 모자를 쓰고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집에서 낙지에 카레물 줄 때 보면 예. 다 똑같은 방법으로 카레물 줬는데 어떤 날에는 모양이 아주 곱게 나오고 또 어떤 날에는 모양이 곱지 않던데. 아, 그건 뭐 북한 방송 맞나 싶을 정도로 스튜디오 모습이나 카메라 구도도 예전보다 많이 세련됐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의 요리 프로그램은 이제 식생활 정책하고 좀 연결되기도 하고 꾸준하게 이제 식단을 이용해서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요리라든가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었고요. 뭐 예전의 방송 같은 경우 정말 좀 단순했었어요. 네. 먹는 실용 중심의 이제 국방에서 지금은 보면 조금 더 흥미도 좀 많이 가미된 국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포기하는 다르구만요. 네, 지금 실수를 했나 본데요. 실제로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가 실수를 하면 좀 따끔하게 혼나긴 하죠. 그래요? 네. 재료가 아까운데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재료를 낭비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라든가 이제 요리하고 나머지 재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계속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여러 번 해보고 나면 예. 경험이 생겨서 실수도 하고 하면서 이 요리하는 모습이 예능감을 많이 살린 것 같습니다. 요리는 마음과 성의가 깃들어야 되고 노력하면 다 됩니다. 예, 나도 한번 집에서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 요리 프로그램의 변화 중에서는 이 방송원 김은정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선중앙TV 간판이자 스타 아나운서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에서 이제 대표적인 미인으로 이제 일컬어지는 그런 얼굴형이고 또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그러니까 며느리감으로 굉장히 탐내하는 뭐 이런 그런 얼굴형이거든요. 그리고 영화 배우 출신의 아나운서이고 인지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나온 생명선이라는 북한 영화입니다. 김은정이 아나운서가 되기 전인데 주인공 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연기자 출신 아나운서는 흔하지는 않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도 직업이 이제 대체로 대학을 나오게 되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직업을 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 자체에서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한 2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제 아무래도 방송이 좀 친숙하다 보니까 저렇게 방송원으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양덕 온천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온천에 몸을 담그기도 했고요. 설 명절에는 승마대회 같은 국가 행사를 소개하기도 했었잖아요. 평소에는 뉴스도 하고요. 정말 전천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차미연 아나운서 같은 존재겠네요. 아, 그런 거예요. 좀 이것저것 좀 일을 많이 해볼 걸 그랬는데 저는 아직 연기는 안 해봤는데 뒤이어서 해봐야 되는 건가요? 연기학원 빨리 다니세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북한의 요즘 국방은 메뉴도 조금 다릅니다. 화면 보시죠. 사람들의 원기를 더 가지고 또 도입이 좀 다르죠. 잉어국을 소개하는데 수산식당을 찾아가서 잉어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잉어가 대표적인 버신탕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어떤 북한도 이제는 요리 그 재료, 음식감에 있어서 신선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바로 금방 잡아서 요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에는 초밥 전문 식당에 갔네요. 초밥을 만드나 싶었는데 근데 김밥이네요. 김밥을 잘 만들려면 우선 밥을 잘 지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예전에 소풍 갈 때 가장 먹거나 아니면 여행 갈 때 가장 많이 싸가는 것이 김밥이었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명절이라든가 또 특별한 날에 이제 김밥을 싸게 되는데 김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밥이기도 하지만 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부터 김을 좀 많이 수입해서 식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런 김밥과 관련된 요리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습니다. 네네. 김밥에서 단무지도 중요하잖아요. 소세지랑. 그렇죠. 그런 것도 들어가나요? 제일 얄미운 게 이제 맛있는 거 쏙 빼먹는 친구들이 제일 얄미운데요. 재료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많이 나는 것들 다양하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너무 평범한 음식을 하는 거 아닌가 네, 하는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근데 일상에서 좀 먹을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걸? 이게 예전에는 정말 구하기 힘든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조선시대 왕들이나 먹었을 법한 그런 요리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낙지, 숙회 이런 그 오징어도 북한 장마당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집에서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중화된 음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럼 정책과 관련이 있겠어요? 항상 이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삶하고 경제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킨이라고 한다고 하면 고기가 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걸 튀길 수 있는 전기가 충분해야지만 가능한 이제 재료 요리가 되겠죠. 대체로 먼저 농업 정책이라든가 식량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서 그 분야의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낯선 음식 재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열대메기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양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를 이제 조선요리협회에서 연구를 해서 방송을 해서 생활 속에 쓰이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정책하고 요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 요리 프로그램도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남윤희 씨는 그래도 이걸 보니까 영락없는 북한 요리 프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여기 남한에 와서도 많이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이 요리를 만들고 꼭 이제 시식해보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지 누가 더 이제 뭐 먹음직스럽게 먹는지 막 그리고 서리도 누가 더 이제 막 군침 돌게 내는지 막 이런 식으로 막 클로즈업을 해서 찍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요리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만드는 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먹는 것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좀 예의에 어긋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무슨 예의? 먹을 때는 입을 최대한 오므리고 치아를 드러내지 않고 서리 없이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었거든요. 또 보면은 이제 요리, 좋은 요리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얘기하고는 좋은 요리는 인민 생활에 적절한 것, 칼로리가 과용되지 않고 재료를 잘 이용한 요리들을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 요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재료가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플레이팅이 좀 화려하거나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북한은 적정한 수준 그리고 이제 인민들이 생활 속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좋은 요리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 방송에서 이 요리 방송 그리고 요리 프로그램의 변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보면 식생활이 굉장히 많이 좀 변화됐거든요. 경제소득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식생활이 많이 변화됐었습니다. 북한의 저런 요리 프로그램도 그런 시대적 상황을 좀 반영하면서 따라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난의 행군 직후에 나왔었던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감자가 주된 요리였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대체 단백질이라든가 육류를 활용한 요리법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에 와서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고 아직 좀 북한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좀 생활이 많이 좀 풍족해져서 요리 프로그램을 이제 보면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요즘 쿡방을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북한 사회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요리 프로그램 볼 때도 앞으로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딸기가 금딸기라고 불린다죠? 네, 올해 작황이 안 좋아서 값이 많이 올랐다네요. 네, 딸기는 대표적인 저온성 작물이라 온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요. 10년 전까지 남북한 농업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되던 딸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통일 딸기로 불리는 특별한 딸기인데요.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됐지만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딸기 재배가 처음 시작됐다는 딸기 시베지 경상남도 밀양. 그 들녘 한복판에 최근 큼지막한 비닐하우스 3동이 들어섰습니다. 경남 통일딸기라는 팻말이 내걸린 그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편에 수많은 사진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경남 지역 농민들이 주축이 돼 2006년부터 북한과 했던 딸기 협력 사업의 현장들이었습니다.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딸기는 이렇게 이 모종을 갖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이제 이 어미모를 주면 북에서 모종을 받으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 전시에 딸기 따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모종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전시에서 수확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협력한다. 그런데 이게 이 딸기만의 어떤 그런 특징적인 재배 방식이 이제 테마가 된 거죠. 대표적인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여름철이 서늘한 북한에서 남한이 제공한 어미모, 모주로 딸기 모종을 증식한 뒤 다시 남한에서 이 모종으로 딸기를 재배해 겨울철에 수확하는 방식. 이렇게 해서 남한에선 더 좋은 품질의 딸기를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었고 하우스가 아닌 노지 재배로 초여름에만 딸기를 맛봤던 북한은 과일 생산이 거의 없는 겨울에도 맛 좋은 딸기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로부터 겨울철의 딸기는 희귀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옹동소란에 여기에는 왕딸기들이 쫙 깔렸습니다. 하지만 이 통일딸기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11년부터 중단됐는데요. 이 사업을 해왔던 지역의 농민들은 최근 통일딸기의 의미와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자 체험농장과 함께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딸기는 우리 남쪽에 있는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민족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시관 옆 하우스에 조성되어 있는 체험농장엔 구역별로 통일과 평화, 상생과 번영이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 7,000주가 재배되고 있는 통일 딸기 농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철을 맞은 딸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요. 맛은 어떤지 한번 따서 먹어보겠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비록 북한의 모종으로 수확된 딸기는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도가 높아 매우 달콤했던 제철의 통일 딸기. 체험 수확에 나선 시민들은 모처럼 만난 금딸기 풍경에 손놀림이 분주해집니다. 너무 이쁜데 딸기야. 향도 되게. 예, 아니 요 근래에 딸기 많이 싱싱하고 좋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릇이 작아서 그릇 그릇이 작았는데 이빨 다 작다. 내 다른 언니가 좀 따줄게. 통일 딸기의 의미를 찾아 멀리 부산에서도 찾아오고. 아유 맛있습니다. 이게 마음에서 이게 남과 북이 통일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딸기다라는 게 이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이제. 먹는 마음이 이거 참 소중한 딸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원의 한 대학은 이 통일 딸기 체험 농장을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호사들은 인성이나 봉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마인드가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거다라는가 뭐 다양한 것을 또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딸기를 근데 요즘 많이 비싸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따오랬어요. 비싸다고? 처음 타봤죠? 태어나서. 네, 완전 신기해. 맞아요. 지난 10년간 사업이 중단되며 많이 잊혀졌던 통일 딸기. 앞으로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벅또벅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역의 농민들은 포기 대신 전시관과 체험농장 만드는 걸 선택했고 언제가 될지 모를 미래의 통일 농업을 꿈꾸며 오늘도 그 기반을
소중히 가꾸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들이 먼저 그 부분을 지키고 그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하는 거는 거기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죠.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힘들지만 그 정도 해야 될 어떤 의무, 책임도 있고 우리가 뭐 해왔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느낍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알코올 램프를 올려놓을 때 쓰는 발이 3개 달린 지지대예요. 옷 브랜드 이름? 북한에 이런 옷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산발이. 북한말 산발이는 바다에 사는 별 모양의 극피 동물을 말하며 남한에서는 불가사리라고 합니다. 에? 뭔가 불가사리 산발이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상상을 못했어요. 불가사리가 보통 생각하면 떠올리는 게 별 모양이라서 떠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